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미투 라이딩 5입니다. 네, 바로 방금 전이었죠. 네, 대한민국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전부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1대 0으로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이겼는데요. 네, 이번 11월 A매치이자 또 11월 A매치가 2021년 마지막 A매치, 또 이번 아랍에미리트전 같은 경우는 네, 오랜만에 100% 유관중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네, 많은 관중분들이 네, 응원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자, 많은 관중 속에서 오랜만에 A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겼는데요. 일단 경기 내용을 보자면은 솔직히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가 잘했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 이란전이라든지 뭐 시리아전, 뭐 그 전에는 뭐 이라크전인 레바논전 뭐 있었죠. 그런 팀들이랑 붙었을 때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상대한테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네, 볼을 패스미스를 뺏겨가지고 상대한테 역습을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패스미스가 없었어요, 많이. 그만큼 오늘 우리나라가 움직임이 좋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나라가 볼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은 약간 좀 멈춰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이번 아랍에미리트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줬어요. 서로 소통하고. 사실 이번 아랍에미리트전이 저는 좀 불안하다고 봤던 게 해외파 선수들이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김민재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 이틀 전에 왔어요. 화요일 날 입국하고 목요일 저녁에 치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뭐 터키라든지 잉글랜드라든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기후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제가 말했던 그 유럽 기후들보다 날씨가 추운 날이 있어요. 특히나 얼마 전까지는 별로 안 추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추워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한 11월 한 9일쯤 그때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추워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뛰다가 갑자기 네, 이렇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기후적인 부분에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물론 네, 원정에다가 추운 기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못지않게 해외파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이런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지 좀 의문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추운 기후에 뛰다 보면 선수들이 살짝만 부딪혀도 엄청 아프거든요. 엄청 시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잘 뛰어줬습니다. 자, 일단 경기 지금 내용면을 봤을 때 압도적이었어요. 일단 대한민국이 19, 네, 아랍에미리트가 2, 유효슈팅이 6대1, 코너킥은 7대1, 바운스자는 13대10, 옵사이드는 우리나라가 4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70%나 차지할 정도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네, 여감없이 보여줬고요. 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첫 경기 이라크전도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잡고 했는데도 패스미스로 계속 이라크한테 역습을 내주고 오히려 슈팅을 먹힐 뻔한 그런 장면도 몇 번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랍에미리트전 어떻게 그걸 막을지 약간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예상을 깨고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네, 움직임이 좋았어요. 움직임이 좋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입국했다는 게 네, 거짓말일 정도로 네, 놀라운 활동력을 보여줬고,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찬스를 많이 날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잘하긴 했는데 그만큼 찬스를 많이 날렸거든요. 터치는 좋았어요. 볼 터치는 좋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슈팅을 한 5번인가? 전반전까지 한 4번 정도 때렸던 것 같은데 그 슈팅들이 네,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옵사이드 장면도 몇 번 있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골을 넣지 못한 거는 결정력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습니다. 경기력을 떠나서 네, 남는 건 결국 결과거든요. 경기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대한테 역습 한번 허용해가지고 골 먹히면은 바로 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전에서는 과정도 네, 경기력이 좋은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결정력까지 갖추게 된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황의조 선수의 또 빈자리가 네, 약간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그렇지만 오늘 또 조규성 선수가 잘해줬어요. 네,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주면서 압박을 잘해줬어요. 조규성 선수가 압박 기점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압박을 잘해줬고, 그리고 압박에 당황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수비진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나 전반 36분에 나온 황희찬 선수의 PK골 같은 경우는 압박이 먹혀가지고 얻은 거거든요. 강한 압박 속에서 상대 수비진이 황인범 선수를 잡아당기면서 PK가 선언이 되었고요. 그 황희찬 선수가 골키퍼를 보고 반대쪽 오른쪽 골대로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그게 결승골이자 승점 3점으로 가는 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PK골 아니었다면은 솔직히 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특히나 오늘 경기 유독 골대가 많았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네, 후반전에서 완전히 수비를 다 따돌리고 그 벌리전에서 보여줬던 네, 골대 맞추는 거 그거랑 비슷한 장면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 네, 여러모로 아쉬운 장면이 좀 있었고요. 조규성 선수도 전반 초반에 또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맞았어요. 조규성 선수가 솔직히 전 처음에 선발됐을 때 약간 좀 우려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과연 다른 네, 그리고 제가 이 골 장면에서 유심히 있게 봤던 게 황희범 선수의 움직임이거든요. 황희범 선수가 한번 페이크 치는 동작으로 다시 치고 달리는 네,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이제 약간 잡아당긴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PK를 얻어낸 건데 오늘 황희범 선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저번 A매치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루빈 카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왜 그런지 대표팀 경기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PK 유도뿐만 아니라 네, 황인범 선수가 시야가 엄청 넓었어요. 네, 보통이라면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거기서 다른 선수한테 한 번 더 밀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이기적이었어요. 플레이가 자기가 슈팅을 때려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책임감인 것 같은데 이기심보단 책임감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장면도 있었고 역금물도 2번이나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황인범 선수의 이런 넓은 시야, 이타적인 플레이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손흥민 선수 같이 네, 앞에서 뚫어주는 돌파해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데 공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도 사실 필요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짚고 싶은 게 주심인데요. 주심이 판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판정들이 있었어요.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국 심판이었거든요. 만인 심판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요점을 말하려는 거는 중국 심판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판정에. 저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이 떨어졌냐면은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상대로 발을 들고서 거칠게 태클을 건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뭐 구두 경고만 주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클을 걸었을 때는 카드를 바로 꺼내는 장면이 몇 번 보였거든요. 특히나 뭐 정우영 선수 카드 받은 거는 뭐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정우영 선수 플레이 자체가 약간 좀 거친 스타일이에요. 좀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상대 볼을 탈취해 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자체가 파울이 많은 선수예요. 물론 파울이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영리한 파울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준 파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우영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정우영 선수가 이미 앞에서 파울을 몇 번 했었고 추가적으로 태클을 했기 때문에 옐로 카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해가 가는데요. 조규성 선수 그 다음 파울 같은 경우는 바로 옐로 카드 꺼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규성 선수가 그 전 장면까지 뭐 결정적인 파울 장면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없었는데 그 장면 하나만 보고 바로 카드를 꺼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는 중국 심판은 심판을 못 본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심판으로서 판정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일관성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댓글에서 중국 심판은 역시 믿으면 안 돼, 중국 일부러 우리나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체 카드도 역시나 2장밖에 안 썼는데 조규성 선수를 송민규 선수를 바꿔주고 김민재 선수를 박지수 선수를 바꿔줬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TVN 중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잘한다, 잘 막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도 물론 후방에서 부딪혀주면서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저는 오늘 그 잘 막은 부분보다도 오히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를 해가지고 흐름을 끊어먹는 그런 아쉬운 장면들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뭐 아랍에미리트여서 그렇지 더 강팀이었다면 아주 치명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오늘 같은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물론 김민재 선수가 이국하고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도 이국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장에 늦게 입국한 거 그거는 그냥 핑계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놀라운 프로 정신을 보여줬는데 저도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김민재 선수가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모습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자, 일단 뭐 공경원 선수는 오랜만에 또 선발로 나왔는데 좋았어요. 놀라운 모습도 잘 보여주고 수비도 잘 해주고
빌드업 연결도 잘해주고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겼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실시간 순위로 대한민국 1위입니다. 아직 이란과 레바논 경기가 안 끝나서 네, 그런 거고요. 자, 현재 이란과 레바논 경기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1대0으로 끝났는데 아직도 1대0이네요. 후반 67분이 지나고 있는데 1대0으로 레바논이 이기고 있어요. 놀랍게도 네, 골 넣은 선수가 우리가 또 아는 선수더라고요. 뭐 K리그 팬이 아니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뭐 2차 예선 때도 레바논이 우리나라 홈 경기로 왔을 때 선제골을 넣었던 선수기도 했었고, 네, 좀 그래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고요. 전에 안산에서 뛰었죠.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었던 만큼 인상이 좀 깊었었는데 이 선수가 또 네, 우리나라를 네, 도와주고 있는 꼴이네요. 만약 레바논이 이대로 이긴다면은 승점이 8점이 되고 이란 그대로 10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섭니다. 2위는 이란, 그리고 레바논이 이란과 2점 차이, 우리나라랑 3점 차이가 나고요. 이 세 팀의 3파전 양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A조가 여러모로 좀 반전이 많은데 사실 B조는 놀랍게도 반전이 없어요. 뭔가 좀 거의 뻔한 흐름으로 강팀이 올라가고 약팀 떨어지는. 물론 초반에는 오만이 뭐 일본을 잡기도 했었지만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강팀들은 다 올라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 사우디, 호주, 일본, 오만 네, 뭐 올라갈 팀들은 다 올라갔죠. 중국과 베트남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좀 밀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조가 좀 약간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나 뭐 A조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약팀이랑 강팀이랑 딱 나누어져 있어요. 약팀은 시리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1위부터 3위가 이란, 대한민국, 레바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딱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 레바논과 이란 경기 어떻게 결과가 됐든 다음 이라크 원정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 경기 빠르게 체력 회복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남은 경기 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레바논이 이기게 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월드컵을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레바논이 올라온다면은 레바논이랑 3파전 양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요. 조 2위까지 올라가고 3위는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레바논이 이렇게 떡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만약 다음 레바논 원정에서 네, 저번 경기처럼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나 패배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3위까지. 자,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을 응원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라이벌을 응원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정말로 다른 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경기가 전부 끝났고요. 자, 다른 경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바논하고 이란 경기 제가 70몇 분까지는 1대0으로 레바논이 이기고 있었는데 네, 후반 추가 시간에 레바논이 네, 자신의 침대 축구를 완전히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추가 시간에 네, 2골을 넣었어요. 이란이. 그러면서 결국 1대2로 이란이 이겼고요. 경기 끝나고 레바논 선수들이 네, 그라운드에서 우는 장면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하고 시리아의 경기, 이 경기가 또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가 이라크 원정 갈 때도 2차전에서 네, 또 이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경기는 1대1로 끝나면서 이렇게 약팀끼리 서로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본선 진출하는 데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 A조 순위 1위는 이란입니다. 1위는 이란, 2위가 대한민국. 네, 승점 차이가 2점 차이고요. 지금 3위가 레바논인데 승점 차이가 6점까지 벌어졌어요. 레바논이 5점. 네, 그리고 4위가 이라크, 5위가 아랍에미리트, 6위가 시리아. 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B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도 일단 경기가 끝났는데요. 먼저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홈에서 경기 치렀는데요. 1대 0으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랑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는 서로 난투 끝에 0대 0 무승부가 나왔고요. 중국과 오만 경기도 중국이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 1대1 동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B조는 현재 1위가 13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3점 차로 호주, 그리고 바로 바짝 일본이 9점으로 쫓고 있고요. 그 아래가 오만,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이 현재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일단 박항서 감독님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식적으로 오퍼가 나왔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공격하는데 좀 세밀함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아직까지는 첫 최종 예선 출전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가 이라크전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라크를 상대하는 동안 시리아는 이란을 상대하고요. 레바논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라크랑은 원래 이라크 홈에서 해야 되지만 알다시피 이라크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라크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홈 경기를 치르기도 힘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결국 카타르 도하 빈자심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16일 화요일 12시, 그러니까 16일에서 17일로 딱 넘어갈 때쯤 자정에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이라크전만 잡아주게 된다면은 최종 예선 높은 순위를 기록해가지고 2위 안에만 들면은 사실 월드컵 진출이기 때문에 조기 월드컵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마지막 A매치 꼭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바로 다음 시간이죠. 화요일날 열리는 화요일에서 수요일 새벽에 열리는 이라크 경기로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